귀촌 8년차 부부는 우여곡절을 함께해서인지 몸풀기 박자도 척척 잘 맞습니다. 감사해요. 이래야. 아들, 딸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거의 24시간을 함께하지만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야, 힘이 장사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일하기 전에 부부끼리 면접 찾아가고 있죠. 야, 보기 좋네요. 아유. 우리 보물창고에 가요. 보물창고요? 예. 조금요. 종부였던 어머니의 조청 만드는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려면 꼭 필요하다는 보물창고. 들어가 봤더니 수많은 상자와 비닐 안에 가을에 수확해 말려둔 식재료들이 그득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건조를 해가지고 재료? 예,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말린 생강부터 도라지, 인진쑥, 부추, 수수까지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오는 무, 가을 무. 무요? 밭에서. 예. 무도 이렇게 말려요? 예. 전부 다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직접 재배한 게 한 70% 정도 되고. 예, 예.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다 받아가지고 직접 재배한 게 한 70%. 나머지 이제 도라지, 인진, 쑥, 생강은 제가 직접 재배를 많이 못하니까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고 이 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다 말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걸로 먹을 수 있는 건 생걸로 먹지만 우리가 한약재로 사용하는 것도 생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건조를 일정 부분 식품의 특성에 따라 건조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약효가 뛰어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조청도 그런 식으로 건조를 해야만이 원재료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미나리? 예. 요거는 수수를 팔고 나면 수수대입니다. 아, 수수대. 예. 수수대도 써먹어요? 예, 사용합니다. 이 수수대에서 기능이 또 뛰어난 기능이 있어요. 원래 어렸을 때 수수대 많이 빨아먹었잖아요. 알죠. 그거죠? 예. 예, 생각나는 수수대까지. 보물창고는 역시 보물창고더라고요. 오늘 만들 조청 재료로 말린 무와 도라지를 들고 나올 즈음 아내는 말린 수수 알갱이를 씻고 있습니다. 수수는 시어머니가 깨끗하게 씻으라고 아들보다는 며느리에게 맡기던 일이랍니다. 조청을 만들 때 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준비 단계가 바로 수수식혜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수와 맵쌀을 2시간쯤 삶고 나서 엿기름을 섞어줍니다. 조청의 달고 깊은 맛은 엿기름에 잘 삭은 식혜 맛이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도와 시간도 엄격하다는데요. 70도 정도의 온도에서 8시간 정도를 발효를 해야만이 식혜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수로 식혜를 만드는 걸까요? 수수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 집안에서 어머니가 하실 때에 원래부터 수수를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수가 이제 종은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듣기로는 감기 기침에 묵은 기침에 이 수수가 좋다는 거를 알고요. 최근에 제가 문헌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농림생에서 발표한 거 보면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그런 어떤 그걸 어떻게 어머님이 아주 모르지만 성견 지명이 있으셨네. 그런 것 같아요. 수수 식혜 말고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들게 될 조청 종류에 따라 보물 창고에서 가져온 말린 식재료를 삶는 겁니다. 봄이 되면서 기관지에 좋다는 무와 도라지가 주 재료인 무 도라지 조청 주문이 늘었답니다. 말린 마늘과 생강까지 넣어 꽤 오랜 시간 삶아야 하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우려내요? 이것도 이제 무 도라지가 충분히 우려나니까 한 3시간 내지 4시간 이상을 삶아요. 딱딱하게 말린 무와 도라지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장작불 관리는 남편 성삼섭 씨의 몫입니다. 야, 불 피는데 이게 달인이네. 터크네, 답이 터크. 야, 하기야 이 가마솥 제대로 하려면은 이게 분명히 잘 해야겠네요. 예, 온도가 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맛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무 이게 너무 마른 나무 떼버리면은 이게 저거 다른 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야, 불 잘 붙는다. 아내의 칭찬과 격려는 30년째 한 몸처럼 지내는 부부 금슬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 가마솥에 넣었던 무와 도라지가 흐물흐물 익었습니다. 수수식혜와 무 도라지를 각각 체에 걸러서 섞어주면 이제야 조청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조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시간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대략 양에 따라 다르지만 한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8시간이요? 예. 이거 제가 보면 가스불로 해도 되잖아요, 쉽게. 되죠. 근데 이 장작으로 떼는 이유는 뭐예요? 가스불은 최대 온도가 800도고요. 장작불의 최대 온도는 1300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불은 일정하기 때문에 끓이는 거는 편하지만 장작불보다 깊은 맛이 안 나오죠. 가마솥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좋은 조청이 되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져야 되니까 열심히 져주세요. 무려 8시간.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성삼섭 씨가 밖으로 나섭니다. 조청이 졸여질 때까지 가마솥을 젓지 않는 것도 어머니의 비법. 그래서 이 시간이면 다른 볼일도 볼 수 있다는데요.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합천의 산림조합이었습니다. 이 선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 원나무 좀 가늘고 원나무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한 2, 3톤 가져가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실어줄 때는 한 5톤 정도 실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나무를 떼는 건 이제 그 주로 이제 참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이런 화력이 좀 좋은 거 연기도 좀 들라고. 가마솥 아궁이에 넣을 땔감이 일주일에 2톤 이상 필요하다 보니 산림청에 문의해서 땔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땔감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좀 내려버리고 짜잘한 걸 좀 실어줘요. 큰 거 좀 너무 크다. 현장에 오면 좋은 땔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늘고 단단한 나무가 화력도 좋고 오래가기 때문이라는데요. 1톤에 12만 원이니 돈도 들고 번거롭기도 한 일입니다. 하지만 타협할 생각은 없답니다. 가스나 이런 어떤 전기를 쉽게는 할 수 있지만 이 참나무나 이런 나무를 떼는 이유가 귀찮고 좀 피곤하지만 반드시 전통식품을 조청 만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고집스러운 장작불 가마솥 조청에 대한 자부심 때문인지 트럭 한가득 땔감 싣고 올 때면 조청 만들 생각에 들뜬다는 성삼섭 씨. 집 앞에 땔감을 쌓기만 해도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늦은 밤이 됐습니다. 8시간을 끓어오르며 처음 끓이기 시작한 양의 5분의 1로 줄어든 검붉은 액체. 조청이 완성됐습니다. 수수식혜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무려 30시간 만에 얻은 수확입니다. 진짜 눈 맵네요. 에? 전통 방식 어렵네. 제가 보기도 이 색깔이 보통 색깔이 아니에요. 이 전통 방식으로 한 거하고 그 안 한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거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그 원재료 본연의 맛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차이점이 가장 크고 육안으로 봐도 우리 거는 입자가 거칩니다. 그러고 보니 뜨거운 상태에서도 조청 떨어진 농도가 진합니다.
제가 맛봐도 되죠? 예. 어우, 아깝네. 어우, 이게 은근한 맛이 있어요. 이게 설탕처럼 확 올라오는 게 아니고, 무 맛도 나고, 그 다음에 도라지, 그런 향도 있는 데다가 은근한 달콤함이 있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데. 설탕 대신 쓰기도 하고, 약으로 먹기도 하고, 집집마다 쓰임은 다르겠지만, 이물질이라도 들어갈세라 부부는 새벽이라도 포장을 마칩니다. 알고 보니 조청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묽은 엿의 일종이었습니다. 꿀보다 흔한 조미료이자 상비약이기도 했다는데요. 조청은 곡류 등의 전분을 엿기름으로 당화시켜 농축시킨 것으로 엿보다는 덜 졸여진 상태입니다. 설탕이 대부분 당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조청은 칼륨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B군이 있어서 설탕이나 당류의 대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부터 만들어 먹던 조청은 무, 도라지, 인진쑥, 고구마, 부추처럼 만드는 재료에 따라 이름도 맛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부부의 아궁이에 불이 잦아들 틈이 없는 거겠죠? 다음날 아침 부부가 저를 이끈 곳이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바로 보여. 손이 지금 손을 안 봤더니. 어제 조청을 만들고 남은 무와 도라지 찌꺼기를 지게에 이고 집 근처 텃밭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기르고 있는 유기농 부추밭입니다.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부추에 무, 도라지 찌꺼기를 뿌립니다. 거름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이제 자연순환 농법이시네. 예, 그렇죠. 자연 순환 방법. 저는 비닐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노지에서 저런 자연 퇴비를 내가지고 부산물을 이용해서 그런 농사를 짓죠. 이야, 그때 제 눈에 큼직한 곰보 배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추밭이지만 좋은 산나물들이 곧잘 난답니다. 이거 씻어서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예. 약간 힘들지만 재밌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만든 거를 일반 사람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나름대로 보람은 있어요. 이러니까 약을 안 치니까요. 이 꼼보 배추 같은 거 우리 논에는 나고 딴 논에는 안 납니다. 좋겠네요. 이 부수잎도 올리고. 예, 좋지요. 요 도시에 있으면 이런 거 볼 수도 없습니다. 시골에 요 기농을 해놓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해야 큰 일도 한다고 하셨던 어머니 말씀처럼 부부는 정성을 다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 정성이 오래 끓어오르면 달콤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꿈은 제가 기농할 때에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가마솥이 3개였는데 지금 13개가 되었어요. 앞으로 50개가 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고 전통 음식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100년 전의 그 맛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의 무게를 행복하게 받아들인 귀촌 부부. 과거를 지켜 새로운 전통을 만들겠다는 부부의 마음은 오늘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